반갑습니다. 바리스타 크리에이터 CGT 토마스라고 합니다. 오? 박수, 박수. 이야. 네, 이렇게 지금 촬영하는 게 조금 어색해서 조금 말투가 이상해질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월드컵 커피 추출 월드컵입니다. 요거를 한번 해봤는데 대충 이제 커피 추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이 커피 추출에 관련된 거를 다 알려주는 그런 월드컵이고, 여기서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의 커피 추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등을 가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첫 번째 16강 딱 16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알코올 인퓨전 같은 거 넣어보면은 괜히 생각해보면은 커피 추출이 그리 다양하지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인퓨전과 사이폰 알코올 인퓨전 두 개 다, 요거는 이제 너무 다른 장르죠. 사실 저희가 커피를 마신다기보다는 요거는 알코올에다 커피 향을 조금 입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커피 향을 잘 가져다 주느냐 조금 애매해요. 요거 조금 애매합니다. 요런 방식이 아니라 그 커피 인구 스피릿 CGIC 커피 인구 스피릿 같은 데를 보면은 그 우유랑 결합을 해서 우유랑 커피, 그 다음에 약간의 시트릭산 레몬 주스라든지 오렌지 주스 같은 걸 섞어가지고 일부러 그 우유 안에 있는 단백질을 그 뭐라고 하지? 몽글몽글하게 결렬시킨다는 건 아니고 엉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성분들을 가지고 커피 필터에 추출하는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랑 다르게 요거는 그냥 술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홀빈이고 그렇게 향을 입히는 느낌이어서 커피에 로스티드된 향 정도가 여기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술 좋아하고 거기다 그냥 커피 향이 좀 나는 정도. 심지어 요거 럼도 믹스럼 마셔본 적이 없는데, 화이트 럼에다가 요 알코올 인퓨전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이런 식의 알코올 인퓨전보다는 그 알코올과 커피의 향을 입히는 과정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저도 썼던 게 이런 화이트 럼이었었어 가지고 저는 알코올 인퓨전 나쁘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은 조금 노노다. 그리고 이제 사이폰, 다시 해야겠다.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크리에이터.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크리에이터 CGT 토마스라고 합니다. 오늘 할 월드컵 커피 추출 월드컵.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어떻게 추출을 하는가에 관련된 월드컵이고요. 아직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게 16가지나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지금 요 월드컵을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딱 첫 탑에서도 보이지만은 약간 도구 위주의 추출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식의 커피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진행을 할 것 같고, 첫 번째부터 되게 헤비한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알코올 인퓨전, 그 다음에 사이폰. 일단은 알코올 인퓨전은 조금 제가 얘기할 게 많아서 사이폰부터 얘기하자고 하면은, 사실 요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잘 다뤄보지는 않은 도구기는 해요. 사이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개인 카페에서 제가 조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한테 배웠던 방식이기는 한데,
어, 사이폰 같은 경우에는 다만 그런 게 있죠. 손댈 때가 많습니다. 손이 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이 앞에 있는 직접 불을 쓰는 저 밑에 램프라든지 아니면은 커피를 담는 서버 밑에 있는 아래 서버랑 이제 커피가 물이 끓고 올라가서 진짜로 커피를 추출을 진행하는 저 윗부분 같은 경우에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도 저게 이제 끝에를 잡고 좀 돌리지 않으면은 바디 자체가 이 유리 바디 자체가 되게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조금 위험한 도구기는 합니다. 근데 맛으로만 따지면은 사실 음, 맛으로만 따지면은 사실 사이폰 나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서 위에서 뜨거워져서 내려가는 그 높낮이가 있는 커피고 저게 그리고 엄청 막 과다 추출이 또 되지는 않아요. 은근히 클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 향을 좀 세게 맡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커피가 사이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여러모로 좀 뜨거운 커피를 여러모로 좀 이제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은 커피다. 여러모로 부상을 당할 만한 커피 추출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 인퓨전 추출 자체니까 사실 인퓨전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건 조금 요 커피 추출보다는 인퓨전이 사실 향을 입히는 과정이어서 요거를 커피를 추출했다 라고 보기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아예 없는 방식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 커피 인 고스피리시라고 하는 대회가 있어요. 커피 칵테일을 만드는 대회고 거기서는 이런 류의 방식을 많이 쓰긴 해요. 알코올 인퓨전이라는 방식을 쓰긴 하는데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일단 에스프레소랑 술이랑 칵테일 섞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에스프레소 마티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가리타 이런 것들을 커피를 추출을 해서 그거를 같이 섞어내는 과정으로 좀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저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칵테일이라고 하는 건 근데 알코올 인퓨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커피의 향을 조금 그 개성이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 조금 그래도 은은한 향을 가지고 있는 술에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을 입히는 그래서 원래는 커피 인코스핏이라는 데가 내가 사용하는 커피가 얼마나 그 칵테일에 잘 녹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 순위를 가르는 대회다 보니까 알코올 인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는 잘 안 쓰이고 어,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밀크 클래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유를 산성의 그 오렌지 주스나 레몬 주스 같은 산성의 산성 그 대회에서 쓰는 방식들을 좀 둘러서 보자고 하면은 그런 방식들을 많이 써요. 밀크 클래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투명한 술을 만들거나 커피 관련된 거를 만들 때 좀 밀키한 맛도 나게 하는 밀크 클래리피케이션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우유에다가 레몬즙이라든지 아니면 산성을 가지고 있는 시트릭한 자몽, 오렌지 이런 산성이 들어간 그 즙이나 주스를 사용을 해서 그 우유에 있는 그 단백질들을 이렇게 엉기게 만듭니다. 가지고 그 엉긴 것들을 빼면은 밑에 있는 나머지는 조금 약간 누리끼리한 술인데도 투명한 우유인데도 투명한 그런 용액이 만들어져서 그거를 커피 대회에서 준비를 하는 그런 커피에다가 붓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투명하고 커피 향도 입혀져 있는데 그 약간 밀키한 특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밀크 클래리피케이션이라는 방식을 쓰는 거는 저도 대회에서 몇 번 본 적은 있고 아예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그 파트롱이네요. 파트롱 같은 경우에는 럼이죠. 화이트 럼에 이렇게 커피 홀빈을 넣는 경우는 사실 요거는 이제 커피의 향을 다 추출한다기보다는 약간 그 로스팅된 고소한 향만 조금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좀 많이 꺼내는 거는 사실 힘들다고 보는 편이어서 그리고 요건 사실은 커피 추출이라고 하기보다는 술을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커피를 온전하게 즐기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이폰이 그래도 좀 커피 추출에 맞는 방식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이폰을 올리겠습니다. 도구 역시 도구 위주로 가네요. 도구 위주로 가고 요거 이제 레버 프레스보다는 수동 머신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레버 프레스 수동 머신이니까. 그다음에 같이 나오는 게 반자동 머신 디센트네요. 레버 프레스랑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사실 돈만 있으면은 반자동 머신이 너무 압도적이죠. 레버 프레소 같은 수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그냥 홈카페에서 내가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예요. 싱글 오리진이라든지 블렌드라든지 이렇게 내가 한 잔 내려가지고 내가 집에서 1인용 음료를 마시겠다고 하면은 사실 이만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세팅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은 굳이 내가 집에서 하루 한 잔 마실 건데 내가 반자동 디센트라든지 요즘 좀 가정용 머신들이 좀 많이 비싸서 뭐 CR의 3605 같은 걸 빼도 그것도 조금 과하죠. 근데 얘네들도 가격도 비슷해가지고 애매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요 레버프레소나 아니면 플레오팔 같은 수동 머신들이 어, 되려 또 이제 요건 압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면만 보면은 1인 가구에서는 레버프레소만한 게 없기는 한데 다만 이제 반자동 머신이 가지고 있는 그 메리트는 너무 큽니다. 다 필요 없어요. 너무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요거 둘 중에서 저는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금액이 만약에 상관이 없다면은 반자동 머신 할 것 같고 만약에 금액을 리밋을 걸더라도 저는 CRM 3650으로 살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반자동 머신 고르겠습니다. 완자동 머신과 에어로프레스 완자동 머신과 에어로프레스 라신발리 오토 뭐 라신발리 자동 머신인 것 같고 뭐 에어로프레스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커피 추출 도구 중 유명한 도구 중 하나죠. 어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완자동 머신 같은 경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1인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기에는 너무 1인한테는 맞지 않는 그런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커피 추출의 편의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제가 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는 너무 편하고 좋은 머신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얘기가 나와야 될 거는 그래서 너네 에스프레소 파니 에스프레소로 만드는 뭐 라떼,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그런 음료를 좋아하느냐. 아쉽게도 저는 조금 더 필터 커피 팝니다. 필터 커피 파기 때문에 저는 요거 두 개의 대결이라고 하면은 에어로프레스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로프레스. 파드 커피 대 프렌치 프레스. 파드 커피란 제품이 있는 건 아니고 그거 팟 커피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파드 커피. 음, 아, 캡슐 커피 브루인데 티백을 써서 커피 머신에 넣는 그런 거인 것 같고 이해했습니다. 어떤 류의 제품인지. 요 같은 경우에는 파드 커피를 써야 되는 포트 필터만 있다면 사실 추출이 바로 가능을 한 것 같아요. 용이한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저는 이제 미리 분쇄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서, 그 다음에 대부분 저런 류의 커피들은 그렇게 좋은 품질의 커피를 쓸 확률이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많이 마시는 편이긴 하지만서도 많이 마셔도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드커피 종류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하드커피, ESEPOD. 자, 요거를 보면은 어떤 커피들이 있는지 알겠죠? 폴스 커피, 릴리, 라바짜, 킴보, 무세띠 있죠. 요런 걸로 보면은 강배전 커피들이 많겠네요. 아쉽게도 제가 강배전 커피파가 아니어서 요거는 XX일 것 같고. 프렌치 프레스.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조금 치우는 건 귀찮더라도 정말 큰 도구가 필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대충 만들고 대충 부어 먹고 대충 먹기에는 대충 추출해서 대충 먹고 간편하게 추출해서 간편하게 먹고 간편하게 쉬는 건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간단하게 커피를 만들어서 먹는다 했었을 때는 사실 프렌치 프레스만한 게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금 더 잘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냥 커피 넣고 물 붓고 한 4분 뒤에 위에 있는 거 폼 떨어뜨려주고 쭉 눌러서 부어서 마시는 프렌치 프레스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파드커피보다는 조금 더 프렌치 프레스가 나을 것 같아서 어김없이 프렌치 프레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드립 커피 대 콜드 브루. 브루잉 쪽으로 해서 좀 다양한 도구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요거 드리퍼를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그냥 다 이걸로 하나로 퉁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립 커피 대 콜드 브루인데,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죠. 콜드 브루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콜드 브루의 초콜릿티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말 많이 쓰죠. 약간 콜드 브루 김장한다고. 그래서 정말 대용량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냉장고에서 쓱 꺼내서 부어서 희석해서 마시면은 또 그만큼 간편한 게 없기 때문에 콜드 브루를 선호할 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엄청난 브루잉 필터 커피파에서, 저는 이건 드립커피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립커피로 그냥 다 단정 지어버린다면은 드립커피가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는 합니다. 콜드브루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또 약간 산성이 있는 그런 커피보다는 다크한 블렌딩 커피 같은 경우가 콜드브루에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콜드브루 같은 경우가 뭐 침출식이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약간 점적식이든 그 특유의 간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초콜릿티함으로 그 컵 초콜릿티함으로 이렇게 포장이 될 수 있는 강배전과는 조금 다르게 이게 약배전에서 조금 더 밝은 커피에서 요 콜드브루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괜히 저는 그 간장향 같은 느낌을 조금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콜드브루는 강배전일 때 좀 다크한 커피를 그러니까 간편하게 마시는 용도로만 저는 조금 선호를 하고, 드립커피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여기서는 점수를 얻고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저는 드립커피를 선택하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나오는구나. 커피 메이커 대 핀커피. 요거는 베트남 커피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집에도 있는데 한 번씩 요거 그냥 일반 브루잉 해 먹었을 때도 이렇게 해 먹긴 하거든요.
요거 편합니다. 요거 사실 지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이거를 가지고 커피에다가 에어로프레스 필터 한 장을 깔고 커피를 올리고 위에 그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뚜껑 올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실 저렇게 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부스넥 케틀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 조심하게 그냥 그 중간에 있는 손잡이 부분에 물을 부으면은 그것도 그냥 그거 나름대로 쭉 내려오는 거라서. 그리고 요게 원조 그 노 바이패스 브루어죠. 모든 커피를 만나야지 추출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핀커피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그 질감이 둥글하게 나오는 커피여서 한 번씩 저는 그냥 심심하면은 그냥 요걸로 내려 먹을 때도 많습니다. 핀커피. 그냥 앞에 얘기했던 드립커피의 일종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건 또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베트남에서 하는 그냥 로부스타 강배전을 그냥 쭉 추출을 해서 밑에 보면은 여기 나오듯이 연유랑 같이 섞어서 먹는 그런 방식의 커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 맛있습니다. 약간 믹스커피 돌체라떼 그 어딘가에 나오는 커피거든요. 근데 요렇게 먹는 방식도 저는 사실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름에 요거 잘 들어갑니다. 앞에 나왔던 콜드브루랑 비교해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사실 한 잔 마셔야 된다. 전 사실 핀커피 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메이커, 드립커피가 아니라 자동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 저는 커피 메이커를 조금 더 선호를 할 것 같아요. 커피 먹 안녕하세요. 핀커피를 지원하는 편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핀커피 좋죠. 저도 이거 지금 가끔씩 집에 사용합니다. 방금 앞에서도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요거가 딱 그런 커피잖아요. 예를 들어 돌체 라떼라든지 아니면은 그 믹스 커피 그 어딘가에 있는 맛이어서 요거 여름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바리스타예요. 그래서 요 핀커피도 좋고, 사실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으라고 했었을 때 제일 편한 방식이 커피 메이커예요, 저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선택했었을 때 선호도를 따지자고 하면은 사실 진짜 1점 차이일 것 같은데, 얘를 겨울에 먹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커피 메이커를 조금 더 고를 거였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드립커피의 좀 더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자고 하면은 저는 커피 메이커를 고를 것 같습니다. 가게 일 때문에 남편이 바리스타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웠지요. 네네, 맞아요. 남편분이 바리스타시구나. 핀커피 말고 혹시 다른 것도 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 가게 일 때문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핀커피를 다루는 가게? 그 약간 베트남 컨셉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가게를 일을 하시는 건가요? 말 이상하게 나오니. 채팅 답을 해주시면 좀 이따가 답장을 한번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 오, 가게는 일반 카페 경영하고 계시고. 네네네. 그 핑커피도 사실 괜찮게 매력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드립커피이기는 한데 약간 조금 강매전에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사실 저는 이거를 되게 약한 커피로도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약하게 볶은 커피도 추출이 굉장히 좀 진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카페오레도 이렇게 해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핑커피로 그 카페오레 만들면은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커피는 남편분이 주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일반 카페인데. 네네네. 배운 지는 얼마 안 돼서 전문 지식은 없어요. 그러면 커피는 남편분이 하시고, 그러면 베이킹이라든지 에이드라든지 약간 그 주변에 있는 재료 같은 거 많이 준비하시겠네요.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아이고 아이고, 채팅 좀 꺼졌네. 우씨. 네네네. 그래서
네, 사실 커피라는 게 저는 사실 막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방식을 하고 다양하게 좀 썰 풀면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쉽게 쉽게 커피를 배워자는 느낌도 있고. 베이커리나 음식을 주로 하시는구나. 반갑습니다. 동종업계 분이셨네요. 아, 저거 좀 이따가 요거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마침 요거 있어요. 커피랑 어울리는 디저트. 요것도 오늘 해가지고 컨텐츠를 진행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 했을 때 조금 도움 얻을 수 있으면은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디저트를 저는 바리스타다 보니까 커피 대해서 많이 하는데 그냥 요거 맛있겠다 정도라서 좀 이따가 요거 끝까지 지켜봐 주실 수 있으면은 좀 이따가 계시면은 같이 도움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월드컵으로 커피 추출 월드컵으로 돌아와서 터키 커피랑 모카포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되게 진한 커피예요. 근데 터키 커피가 조금 더 진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요 잔에 지금 여기 있는 그 잔에 커피 파우더 담고 끓는 물 담고 그대로 그거 다 마시는 거라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에 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시다 보니까 진짜 입에 커피 가루가 막 들어올 때도 많고 정말 진해요. 애초에 추출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 번씩 저거 마시고 에스프레소는 좀 머리 안 띵할 때가 많은데 터키 커피는 한 번씩 좀 쨍하고 띵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잠 깰 때는 정말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의 커피가 조금 더 머리가 확실하게 그 카페인에 도움이 줄 때가 많고 모카 커피 같으면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많이 쓰는데 터키 커피보다는 튀르키의 커피보다는 모카 포트가 조금 더 국내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모카코포르 머신 없이 요거 모카포트로 아메리카노 나가는 매장들도 은근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요걸로 나오는 커피 좀 1대 4, 5 정도 되는 비율로 카페에서 제공하는 곳들도 많아서 저는 한 잔을 딱 마시라고 하면은 사실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진한 튀르키예 커피, 터키시 커피 아니면은 제즈베 보다는 사실 모카포트 마실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더 마시기 편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요게 조금 더 필터에 걸러서 나오는 느낌이라서 입안에 텁텁한 게 적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제 취향을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모카포트일 것 같아요. 아, 정말 끝판왕이 나왔네요. 너무 간편한 캐슈 커피와 퍼콜레이터.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요거는 그 미국 같은 데서 꽤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커피들이고 여기 그러니까 큰 그 커피 메이커인데 여기에다가 커피를 담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물을 그냥 쭉 붓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걸 그럼 치우느냐? 아니에요. 요거는 안에 있는 뚜껑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 이 이제 보관통에 그냥 담고 계속 우려내거나 딱 요만큼이거든요. 위에는 요 뚜껑 요 부분이 여기 위에 커트라인까지여서 그래서 쭉 내리고 폴컬레이 자체라는 뜻이 여과라는 뜻이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 여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물을 붓고 쭉 내려오게 되면은 펄클레이 우리가 여과를 했다. 흔히 하는 핸드 드립인데 종이 필터 없이 하는 미국식 컴플레이터. 네, 맞아요. 퍼컬레이터는 캠핑할 때 주로 쓰죠. 요 도구가 근데 그 캠핑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미국에서 좀 많이 건너오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이 재즈 가사 같은데 레이를 레이를 컵 포클레이를 하면서 많이 쓰이는 도구거든요. 요거는 가정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저쪽 우리나라가 한창 이제 커피를 들어올 때는 일본식 문화가 많기 때문에 얘는 사실 좀 보기 힘들고 말씀하신 대로 캠핑 하시는 분들은 요게 되게 편해요. 그냥 커피 담아놓고 물 부어놓고 난 다음에 부으면은 프렌치 프레스 같은 느낌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뜨거운 물 붓거나 아니면 일반 물 부어놓고 여기다가 그냥 물 끓여가지고 쓰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 예전에 그 캐나다 있었을 때 옆집 분이
그런 식으로 커피를 많이 드셨었습니다. 퍼콜레이터 많이 쓰셨었고, 근데 그 어느 것도 이 캡슐 커피의 간편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요거 썰로 하나 들어보는 거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모카포트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 뭐지? 일단은 그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카페에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굉장히 비싸지다 보니까 아 이제 에스프레소도 이제 나가서 못 먹는다. 그 다음에 현대로 돌아오면서 이제 막 물 끓이고 막 준비하는 것도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이 캡슐 커피를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이성이나 보나 아니면은 사실 포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분을 잘 거르지는 못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 정제된 채로 애초에 캡슐 커피의 이 간편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캡슐 커피로 고르겠습니다. 네, 그 트라이더님께서는 사실 앞부분은 못 들었겠지만은 되게 빨리 다 설명을 좀 많이 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냥 빨리빨리 여기서부터는 둘 중에 하나 더 선호하는 걸 고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저는 에스프레소보다는 조금 더 드립커피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둘도 사실 근데 이렇게 둘이 붙으면 사실 할 얘기가 있는 게 드립커피 같은 경우에는 요 드리퍼의 뭐 모양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막 그렇게 극명하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요 커피 추출 전부 다 봤지만 에스프레소도 있고 터키시도 있고 했었을 때는 그냥 그 드립커피는 그 안에서 정말 플랫 바텀이랑 그 하리오 같은 콘 모양 딱 두 가지는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그 큰 차이가 지금 나오는 에어로프레스나 에스프레소나 뭐 모카포트나 그런 거랑은 큰 차이는 사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조금 더 드립커피 파이기는 합니다. 남편이 루이 베르나르 라보에 의해 프레콜라시옹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신기. 맞아요. 루이 베르나르 라보에 이제 프레콜라시옹 시스템 만들어졌죠. 근데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먼저 한번 같이 검색해 볼까요? 그래. 콜라시옹 퍼콜레이션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프랑스에서 나왔던 거고 요거는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못하는 관계로 좀 찾아보기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루이 베르나르 라보 요걸 찾아봐야겠다. 루이 베르나르 라보 에스프레소의 역사에 얘기하시는 거구나. 한번 볼까요? 루이 베르나르 에스프레소의 역사. 루이 베르나르 라보의 아이디어 나왔으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대중화가 발전되었다. 그래서 남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요 이제 에스프레소의 역사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네요. 이탈리아 사람들에서 대중화가 발전되었고 베르나르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에두아르 로아제 드 상테 어려운 이름인데 여기도 신기하네요. 이래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커피, 차, 심지어 맥주까지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정수 역학적 커피 추출 기구를 선보였다. 그리고 구체화되었다. 그러니까 요게 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박람회라고 하는 그 커피 만국 박람회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네요. 요거는 들어는 봤던 이름들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트라이더님 덕분에 알고 가게 됩니다. 에스프레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남편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는. 근데 사실 에스프레소 이거 잠깐 딴 길로 새는데 요거 한번 얘기하고 가자면은 저희가 더 잘 알고 있는 거는 요거죠. 안젤로 모리노온도랑 그 다음에 베체라 요런 역사까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것도 남편이 바리스타를 27년 전에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때 커피 역사만 2년을 됐대요. 그럼 정말 정통하신 분이시네요. 프랑스도 가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씀 나오는 프랑스 루아 베르나르 라보 제 에스프레소 머신이 처음 나온 곳이랑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만국화되어 있는 이탈리아
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에스프레소 대단하십니다. 27년 전에 프랑스. 그때 커피 공부를 했었으면은 사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통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여기 집 앞에도 그 에스프레소 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서대훈 대표님이었나? 이대훈 대표님이었나? 근데 그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 대회 우승하시고 오신 분이 오픈하신 크레마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분이 운영하시는 이탈리아 정통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가게가 있는데 에스프레소 바. 근데 거기서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막 그분은 진짜 정통 이탈리아 마크, 이탈리아 협회에서 인증된 마크만 있는 머신들만 쓰는 그런 식의 약간 고집은 아니고 확실하게 컨셉도 좀 말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그 지킬 거는 지켜가면서 확실히 운영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그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배우신 분들이 정말 추출 잘하시거든요. 거기서는 뭐 이제 뭐 에스프레소를 아메리카노 타 먹으면은 뭐 유죄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은 근데 이분이 아메리카노도 만들어 주시는데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는 아메리카노 나라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만들어주는 아메리카노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레마로 정말 집 앞에 있어서 자주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셨다고 하면은 역사에 대해서 2년을 듣는다. 정말 예전에는 커피를 빡세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이거 끝내고 디저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요 두 개를 했다고 했었을 땐 에어로프레스랑 드립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에어로프레스는 제가 자주 쓰기는 하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추출이 안 되는 약한 커피들한테 많이 쓰거든요.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컨트롤하기 어려운 게 에어로프레스인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한 커피를 조금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에어로프레스는 여기 옆에도 보시면은 나오겠지만은 옆에서 그 커피 미분들이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드립커피를 조금 더 선호하고 둘 중에서는 드립커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커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바리스타다 보니까는 반자동 머신을 잘 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캡슐 커피는 진짜 간편하긴 하죠. 사실 그냥 물 탱크에 캡슐 넣고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게 커피다 보니까 용이성이 참 좋기는 한데 저는 요게 최근에 이제 요거 네스프레소 이제 그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 권리가 많이 끝나면서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이런 캡슐 커피들을 많이 만들긴 하는데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를 제대로 출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출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아까도 말씀했듯이 커피 사가지고 드립 해먹는 걸 좋아하는데 조금 얘네들은 사실 타겟 자체도 에스프레소로 만들어서 다양한 거랑 섞어 먹어라 하고 있는 게 요 캡슐 커피다 보니까 아 요거는 사실 조금 많이 아쉽고 저는 그래서 요 두 개를 선택을 한다면은 편리한 건 캡슐 커피지만 저는 조금 더 다양하게 커피를 뽑을 수 있는 반자동 머신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커피 메이커 대 모카포트.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답은 다 정해지다 보니까 청소하기 편한 걸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사실 커피 메이커는 그러니까 선호도로만 먼저 얘기할게요. 선호도는 모카포트가 진짜 약간 블렌드 뽑았을 때 되게 쫀득하게 맛있게 뽑히고 커피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드립커피 특상 약간 클린하고 좀 연하게 마시기 편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개 중에서는 사실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커피 메이커를 고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모카포트는 은근히 청소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이거 뽑아가지고 안에 털고 그거 다시 한번 물에 닦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커피 메이커는 사실 위에 열고 종이만 버리면은 청소 끝이어서 그 다음에 물 한번 다시 켜줘서 내리면은 금방 끝나다 보니까 저는 커피 메이커를 고를 것 같습니다. 전화가 없네. 자,
좀 이따가 받고. 자, 마지막 프렌치 프레스와 사이폰. 요거는 제가 트라이더님께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에 제가 설명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당할 위험이 많습니다. 요거 두 왜냐면은 요거 이제 열 가열하는 거 밑에 램프도 있고 중간에 요 플라스크 상단 플라스크 전부 다 진짜 열에 내열이라고 하더라도 뜨거워지는 건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요거는 요거 손잡이 말고는 웬만하면 다 뜨겁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맛으로만 따졌을 때는 사실 사이폰이 조금 더 클린한 커피를 주는데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좀 안전하다 보니까 어떤 거 더 자주 쓸래라고 하면은 맛과는 관계없이는 프렌치 프레스를 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클린한 걸 원해서 사이폰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프렌치 프레스도 그냥 종이 필터에 부으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깔끔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전 프렌치 프레스 고를 것 같습니다. 저거 남편이 처음 저한테 해줬던 커피 이게 사이폰인가요? 아니면 프렌치 프레스인가요? 왠지 사이폰 얘기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잠시만요. 문자 한 번만 할게요. 신가요? 오른쪽에 있던 사이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커피 파우더 저어주고 했던 기기고, 남편이 저한테 처음 줬던 기계, 커피 기계, 저걸로 커피 내려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저 기계 자체 선물해 주신 건가요? 근데 왜냐면은 저 사이폰이라는 게 초보자가 다루기엔 너무 위험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커피를 내주셨구나.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이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점들, 일본에서는 약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일본에서 커피를 배워오신 분들은 약간, 저도 그런 분들한테 배웠지만 농축액으로 좀 진하고 입안에 꽉 맞는 풍미를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핸드드립, 점드립의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주셨고, 좀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은 뜨거울 때부터 천천히 오래 드시길 원하시는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이폰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연한 대신 향미를 조금 더 강조한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긴 했거든요. 사이폰을 내주실 때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이폰 맛있어요. 맛있고 그 리치함이 잘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입안에서 꽉 채우는 풍미가 있죠. 맞아요. 사이폰은 그렇게 그런 커피예요. 요거에서 빨리 마무리를 해서 프렌치 프레스랑 커피 메이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아까 용이성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맛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커피 메이커가 종이 필터로 걸러주고 버리기도 쉽다 보니까 저는 커피 메이커로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립커피 대 반자동 머신. 진짜 홈카페에서 정말 두 가지 부류로 많이죠.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드립커피 자주 안 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반대로 조금 드립커피가 입문하기가 쉽다 보니까 요렇게 커피 많이 드시고, 사실 싱글 오리진 요즘엔 스페셜티 커피라고 많이 해서 정말 드립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은 그런 거를 배제를 하고 저는 두 가지의 선호도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저는 사실 드립커피 파이기는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조금 더 다양하게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추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특유에서 나오는 약간 그 베리에이션을 많이 즐기지는 않아요. 그 반자동 머신이라든지 에스프레소를 먹게 됐었을 때는 사실 라떼, 카푸치노 아니면 아메리카노 뭐 심하게 더 들어가서는 여기다가 다른 거에 타먹는 그런 거 자체를 사실 좀 즐겨하지 않다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에스프레소의 농도도 너무 진하다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드립커피가 둘 중에 넌 어느 걸 고를 거냐 하면은 홈카페용은 사실 저는 무조건 드립커피를 고를 것 같아요. 하지만 반자동 머신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땡큐입니다. 사실 집에 있어요. 가찌아 클래식 프로가 있기는 한데 저는 싱글 오리진을 좀 더 자주 찾아서 먹는 편이다 보니까 반자동 머신보다는
그런 걸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는 드립커피를 좀 더 선호를 합니다. 자, 마지막. 남편이 옛날에 호텔에서 카페를 하셨는데 놀러 갔을 때 커피를 해주셨어요. 1주 정도 있었는데 커피 마실 때면 맨날 먼저 오셔서 주신 거예요. 처음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는데 커피 때문에 결혼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꽤 넘어간 거죠. 그런 꾀를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놀러 갔을 때 커피 내주셨고 1주 정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32살인데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커피 마실 때는 맨날 먼저 오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은 호텔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이었고, 나이 차이가 꽤 되시는구나. 17살, 아니, 7살? 17살? 17살 차이시죠? 아,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11년 전에 커피에서 결혼하시고, 꽤 젊었을 때 결혼하셨네요. 11년 전이시면은. 근데 아무런 감정도 없었는데 커피 때문에 결혼하셨다. 21살 특혜 넘어갔어. 그죠? 21살 꽤 어떤 꽤 넘어가셨을까? 그거는 사실 바리스타인 저로서는 굉장히 배워야 될 팁인 것 같기는 한데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커피 때문에 자주 호텔을 놀러 가신 건가요? 1주 정도 있었는데 커피를 마실 때면 맨날 오셔서 주신 거예요. 자주 얼굴을 뵙기도 했고 그때 11년 전 소통 방식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94년생 30살이란 말입니다. 근데 11년 전이면은 그때 호텔에서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아니요, 놀러 갔는데 남편이 또 호텔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께서는 호텔에서 근무하시던 바리스타셨고 그 다음에 그거에 놀러 가신 여행으로 가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저는 진짜 방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호캉스를 다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호캉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신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 그 살고 계신 것이 아니고 타지 국내였나요? 국내에 있던 호텔이었겠죠. 예, 약간 관광지에 있는 제주도라든지 아니면은 네 강릉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부산 이런 데 있는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아, 거기에서 이제 여행 가서 만나셨고 아마 또 여행지에 일주일 동안 계셨는데 커피 마실 때면 맨날 먼저 오셔서 주신 거예요 라고 하셨으니까 일주일 동안 남편분께서 정말 많은 대시를 하셨구나. 그리고 결혼을 하시게 됐고 행복하시죠? 커피가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어지게 되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썰 되게 처음 들어보거든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어, 커피 때문에 결혼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 행복하시죠?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집에 아들이 없는데 남편 때문에 아들 키우는 기분이. 아, 저도 좀 그런 말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커피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이렇게 관심사 아니면 커피 저는 이제 커피잖아요. 다른 이제 취미들 가지신 분들은 그런 거 있었을 때 현실 감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사실 이런 거 있었을 때 너무 좋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이 계속 우러나오는 거죠. 철이 없고 순수한 마음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들 키운 느낌,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아들이 없는 남편 때문에 아들 키우는 기분이에요. 원래 남자는 늙어서도 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듣고 있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얼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커피 메이커 대 드립커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는 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막 너네 뭐 레시피는 못 쓰니 뭐 어떻게 하니 많이 하니 이렇게 썼을 때, 그리고 저도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커피 관련된 얘기를 드렸을 때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저는 사실 커피 메이커 사라고 하거든요. 커피 너무 그러니까 막 뭐 전 드립포트도 있고 뭐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드립 커피를 입문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싼 세팅으로는 되게 싸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커피를 즐기지 못하고 계속 막 추출법, 레시피, 그 다음에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장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좀 적당하게 로스팅이 잘 된 커피가 있고, 그 커피를 가지고 커피 메이커도 충분히 추출을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리면은 이분들도 그런 장벽 없이 그냥 커피 메이커 필립스나 아니면은 저는 아로마 오일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딱 한 잔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1인 커피 메이커를 많이 사서 그렇게 해서 한 잔 한 잔씩 그때그때 드세요. 대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저울과 그라인더 정도만 구매하시면은 커피 메이커로 드시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내가 하나의 걸 가지고 있고 편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누군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했었을 때는 요 둘 중에서는 베스트를 뽑는 거는 드립커피지만 편의성에서는 커피 메이커. 요거는 제가 오늘 만약에 커피 마시면 너 뭘로 마실래? 사실 아이스 필터 커피, 아이스 드립 커피가 좀 지금 땡기거든요. 네, 커피 메이커는 요 밑에 있는 핫플레이트 때문에 아이스를 못 만들어요. 물론 만들어서 부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드립 커피가 조금 더 그럴 때는 아이스 커피, 아이스 드립을 내렸을 때는 좀 더 향미를 잘 잡아서 저는 오늘은 드립 커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드립 커피 우승! 자, 오늘 저는 커피 추출 월드컵에서는 결국에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드립 커피가 우승을 했네요. 아이고, 사실 드립 커피만 거 없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커피 추출 월드컵 우승은 드립 커피였습니다. 유튜브 멘트를 조금만 하자면은 이번 시간에 즐거우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해주시고, 트위치에서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월드컵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